네, 아이들 진로 때문에 고민 또 많으시죠. 부모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특히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 신음하는 우리나라 청년 문제. 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공부 못하는 아이, 특히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미래는 어떨까요?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른으로서 최소한 세상이 바뀐 거 충분히 이해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글로벌 삼성 어떻게 직원을 뽑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잠깐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빅데이터화라는 얘기가 있죠. 자,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20년간 입사자 자료를 분석했다. 입사 후 성과 등과 결합했다. 그걸 빅데이터화해서 사용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학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자, 여러분들 경제를요, 저성장기와 고성장기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성장기, 기업이 잘 될 때죠. 망할 이유가 없죠. 그럴 때는요, 기업이 편리한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합니다. 바로 그게 학벌이에요.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저성장기로 접어들면 뭘까요? 삼성의 고민입니다. 실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재 찾기 위해서 삼성은 삼성다운 방식 선택한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 직원들 정확한 성과 측정이 돼 있죠. 이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지출한 서류를 분석해 보니까 뭔가 나온 거죠. 자, 삼성은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한 삼성 직무적성검사 GSET라는 일종의 뭘까요? 성적을 통해서 신입사원을 선발했는데 지금은 GSET 점수는 낮지만 빅데이터 분석, 이 얘기는 뭐죠?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실제로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삼성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학벌이 아닌 거죠. 지원자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준비를 한다고. 적합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를 의식해 취업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의 변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벌을 중시하지 않는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이라는 개념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들 공부에 그동안 목숨 건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가 20대 사회생활의 출발을 안정적으로 하길 바라는 마음. 이게 핵심 아닐까요? 학벌 그 자체 아니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고성장기에는요, 20대 공부 열심히 한 결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갔죠. 학벌 효과를 평생 누립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저성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도 학벌보다 더 중요한 걸 본다. 그 사람 자체를 본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신입사원을 오래 못 버티죠.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가,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2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대가 되면 경력사원으로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 취업 사이트의 조사를 보니까 기업체에서 경력 채용 시 제일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평판주회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평판주회. 자, 평판주회를 보니까 인성과 성격, 가장 높은 비중이죠. 대인관계, 업무 능력. 갑자기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68.9%가 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 무슨 얘기일까요? 전통적인 채용 방식이 있죠. 서류 심사 합격, 면접 통과. 근데 평판주의 결과 뒤늦게 왔는데 이거 문제가 있어. 잠깐 볼까요? 인성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서 전 직장 이씨의 태도,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이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뭐죠?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내 아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부모가 인식하는 학벌 효과. 부모는 과거가 깁니다. 아이들은 미래가 길죠. 부모의 과거에는 학벌 효과가 뚜렷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뭘까요? 고성장기에 편리한 채용 방식이다라는 핵심이 있는 겁니다. 달라지고 있죠, 저성장기에. 부모가 지나치게 학벌 효과를 의식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의 미래를 우울하게 생각한다면, 자,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학벌 효과가 있죠. 졸업하고도 학벌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실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인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디지털 전과 기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찍히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아이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과연 학벌일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진학 중심의 좋은 대학, 명문대학, 인기학을 가면 진로가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하죠. 구시대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공부에 매달린 아이들의 저는 위기를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어른다운 성숙함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 있죠. 경력사원 그리고 평판주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사원을 우리 아이가 뭔가 잘 보일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평판조회 결과 우리 아이는 학벌의 불리함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이들의 현실의 모습을 볼 때 어떻죠? 요즘 아이들?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많은 부모님들 질문이 바뀌었어요. 저 공부 더 이상 욕심 안 냅니다. 근데요, 우리 아이가 뭐래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뭘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이런 간절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소중한 메모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시골의 한 중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학습 코칭을 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해 보고 싶은 것. 자, 그 중에서 자, 깨달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자료들을 봤을 때 내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누구와 비교하는 것, 사회가 나를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약간 세상이 나에게 가스라이팅, 세뇌교육 같은 것을 해서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학생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기력한 아이가 저와 짧은 시간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잘못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아이의 변화가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자존감의 문제. 자, 근데 앞에서 소개한 공부상처의 저자 김현수 교수가 역시 아이들과 충분히 만나면서 마음속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을 보니까요. 희망의 상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지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옛날에는 어려워도 뭘까? 희망이 있었죠. 지금은 어려움은 없어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세상을 아이들도 살고 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의 상실 뭐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부모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세 번째,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인데요.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나는 마음에서 부모를 잃어버렸다. 아이들도 불안한데 부모의 불안감이 더 높으니까 뭘까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모를 마음에서 떠나보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체험의 상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공부 말고 해본 적이 없다. 분명히 합시다. 이 공부가 뭘까요? 인생 공부일까요? 아니죠. 시험 공부죠. 시험 공부밖에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일 수 있어요. 뭐냐? 사회에 나왔는데 해본 게 없어. 자, 결국 시험 공부에 인생을 거는 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함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 아이는 평소에 어떤 심정으로 살아갈까? 무기력한 모습. 엄마 나 하고 싶은 거 없어. 가만히 놔둬. 그 할 때 아이들의 본심은 뭘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만나고 있을까?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을까? 아니면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있을까?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편에서 말씀드렸죠. 공부에 유리한 아이. 바로 시험 공부에 유리한 아이와 불리한 아이가 있습니다. 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학벌 중심의 이 진로에서 유리한 아이와 불리한 아이가 있죠. 근데 이 불리한 아이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뭘까요? 걱정하지 마. 너 분명히 잘 살 수 있어. 말이 아니라 뭘까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아닐까요? 자, 무기력은 비명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하고 싶은 거 없거든.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둬. 저는 그 얘기를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열심히 잘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 지금 힘들어. 바로 이 무기력은 비명이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이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기력하고 싶은 아이는 없다. 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생기죠. 나 래퍼가 될래. 나 운동선수가 될래. 이 고집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옆에서 뭘까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빤히 보이는데 아이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자, 근데 과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EBS에서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다큐멘터리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머니와 한국 어머니의 사고방식을 비교해 보니까요. 미국 어머님, 자, 보시면 뇌에 반응하는 부위가 있죠. 절대적 이익에 반응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원칙과 기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 우리 아이는 공부가 느린 아이구나. 그걸로 뭘까요? 끝이라는 겁니다. 불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가수가 되려고 해? 그럼 인정해줘야지, 부모가. 이렇게 뭘까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안타깝게도
단순한 사회 문화적 영향이 아니라 뇌의 반응 구조가 달라졌어요. 뭐냐? 상대적 이익에만 반응하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 엄마, 예. 나 정말 음악이 하고 싶거든? 인정하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해갖고 밥 벌어먹고 하기 힘들어. 이런 얘기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죠. 끊임없이 누군가 비교하면서 거기서 비교 우위를 점하지 못한 모든 아이들은 뭘까요? 아이들 마음속에 천도구리가 되는. 저는 그것이 아이들 진로의 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멋진 얘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로 교육할 때 빼놓지 않고 소개하는 얘기인데요. 간암 4기 환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완치된 상태인데 공교롭게도요. 자, 그분은 전 서울대학교 병원장 출신의 한만청 박사입니다. 자, 이분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아본 결과 간암 차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능성 1% 미만이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근데 이분은요. 멋지게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냅니다. 근데 혈액을 바꾸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자, 이분이 후배 주치의와 합의한 6개월의 생존 확률은 5%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분은 멋지게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그러면 누가 5%를 사느냐? 누가 95%를 죽고 누군가는 살 거 아니냐 말이지. 그때 내가 5%가 되면 되는 거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의학적, 객관적 생존 확률은 5%죠. 근데 그 5%가 바로 나거든! 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이분의 주관적 생존하는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100% 맞습니까? 저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의사와 미용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 직업일까요? 많은 분들이 멈칫거리는데 당연히 의사죠. 그죠? 근데요, 모든 의사가 미용사보다 잘 삽니까? 개인마다 다르죠. 동의하시나요? 자,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의사와 미용사, 누구의 수입이 많을까요? 당연히 의사죠. 하지만 모든 의사가 미용사보다 돈을 잘 법니까? 의사보다 돈 잘 버는 미용사는 없나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내 아이 중심의 진로를 고민한다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의 진로 문제, 내 아이가 정말 문제일까? 아니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엘리트 코스가 아니면 불안해하는 뭔가 우리 사회 고정관념이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요 이자가 2개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내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어떤 분야에서건 그런 유리한 진로는 없을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딱 보니까요. 입시 경쟁 아이들이 있어요. 경쟁에 이기고 싶다. 명확한 그런 동기가 있는 친구들은 그쪽 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요. 경쟁이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이걸 통해서 나는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거야. 이런 아이들을 경쟁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의 아이들이죠. 과연 여기서 아이들의 진로의 위기, 아이들의 무기력, 이거는 과연 무엇에 기인하는 걸까요?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누가 그 길을 열심히 갈 수 도와준다면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요즘 이제 또 이 지역 가족형, 시골에 작은 국밥집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열심히 돈 벌어서 뭘까요? 서울로 보내는 게 목표였죠. 근데 일본은 오래전부터 가족 기업이 경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식이 바뀌고 있죠. 내 지역에서 충분히 뭘까요? 가족 기업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진로 찾아갈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요, 바로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길을 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아이들. 이 아이들은 바로 나 지금 그동안 이미 김누리 교수가 얘기했죠. 야만적 경쟁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 나 지금 치유가 필요하거든. 난 회복되면 나도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야. 치유 회복형 아이들인데 상당수의 아이들이라고 봅니다. 부모님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널브러진 아이들, 무기력한 아이들,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이해하십시오. 너 지금 아픈 거야. 너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거야. 너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아픈 거야. 이런 아이들도 분명히 치유와 회복이 되는 순간 멋진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활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고집 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신호를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신호의 의미는 뭘까요? 정말 그 친구가 죽기까지 해서라도 가수가 되고 싶을까요? 자기도 뻔히 아는데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까요? 아니죠. 바로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목소리에 누군가는 반응을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자가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를 취재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요, 레디 액션, 정치 토론 지루할 틈이 없다. 그러면서 기사에 쓰지 않았지만 실제로 학교에 가서 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실제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학교를 재미있게 다닐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생기가 있었어요. 학교가 즐거운 곳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 성공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행복한 아이들. 자, 이 아이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아이들은 달라졌습니다. 결국 그동안 아이들 괴롭힌 것은 우리가 봤던 아이들의 의지 부족, 노력 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었을까요? 자, 아무런 제약 없이 현재를 열심히 삽니다. 행복한 아이. 내일은 엉망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늘 내일을 고민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까요? 스트레스가 많죠. 잠도 푹 못 잡니다. 준비된 내일 맞이했어요. 애가 상태가 안 좋죠. 근데요, 마치 이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중에. 내일이 없다는 듯이 열심히 노는 아이들 있죠. 하지만 이 아이들도 분명히 내일을 맞이할 겁니다. 실컷 놀고 잠 잘 잤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내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상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상태가 좋죠. 또 주어진 오늘을 잘 살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인생에서 의도와 우연의 비율도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꿈을 구체화시키는 목표를 정해라. 목표를 달성하기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실천해라. 이런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산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 우찌우찌 살다 보니 거기까지 오셨습니까? 인생에서 제가 볼 적에는요, 아이들 진로에서 우연의 비율이 최소한 51% 넘는다. 지나치게 부모의 걱정, 지나친 부모의 걱정이 오히려 뭘까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충실한 학교 생활, 행복한 일상을 통해서 아이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아주 훌륭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닉 부이치 잘 아시죠? 닉 부이치, 나를 만드는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셨다. 사지절단증이라는 치명적인 선천적 장애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평소 생각이 저는 아이들의 진로다라고 생각합니다. SNS에 올라온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 수간호사입니다. 신규 간호사 입사하면 그 간호사 교육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교육시키면서 숙제 내주고 검사하고 그런데도 힘들다고 따라오지 못하는 신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3개월 뒤에 독립하여 환자를 볼 때가 되면 적성이 안 맞는다고 퇴사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본인의 의지보다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경우는 적응하기 더 힘들고요. 나이트 근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호학 선택 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늘 말씀하시는 게 안정적인 직장이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안정적인 직장이 있을까요? 저는 안정적인 직장, 일자리는 아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기 삶에 당당한 아이,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직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훌륭한 아이라면 반드시 일자리는 따라온다. 거꾸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내 아이 몫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공무원이 됐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삶이 지속 가능할까요?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들, 언니들이네요. 미소 잃는 모습을 보면서 중졸 검정고시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여학생인데요. 꿈이 갈래가 없네요. 농부와 역사학자. 이게 뭐 맥락이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이 집안에는요, 독특한 사연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딸 부잣집입니다. 23살, 21살, 17살 언니들이 모두가 뭘까요? 제가 볼 적에 경쟁에 불리한 친구들인데 경쟁에 매달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네 번째 딸은 뭘까요? 나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모님도 학습 효과가 있겠죠. 그 결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모 역시 이야기의 선택을 적극 지지했다. 지지.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질문을 드려봅니다. 모두가 비관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군가가 아니야.
한번 해봐. 열심히 도와줄게. 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순간,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고집 부릴까요? 자신을 지지해준 그 마음이 고마워서 뭘까요? 그동안 외면했던 부모 마음속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리거든요. 아이의 고집을 꺾기 위한 노력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아이 진로를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요즘은 이제 또 이 진로 그러면 그 정점에는 의대가 있습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요. 의사 할아버지가 직접 입시를 챙겨서 병원 물려준다. 재수 삼수냐 대수냐. 저는 이런 가정을 대치동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제 심정은 어떤지 아세요? 1도 안 부럽다. 왜? 의대 간 아이들 보니까요. 그 가정 대단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부모를 만족시켜야 돼요. 가족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지만 회복 탄력성 제로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뭘까요? 가족들에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 근데요, 좀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은 나를 믿고 있어. 나를 믿고 지지하고 있어. 저는 그것이 앞에 소개해드렸죠. 카와이 섬의 동단연고. 진심으로 나를 믿는 그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면 뭘까요? 이 아이의 진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국 사회죠. 사회생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평판조의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었죠. 일을 같이 해봤는데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디지털 전과 기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다양성에 살아있는 학교 생활에서 바로 예비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렇다면 아이의 진로는 희망이 있을까요? 네.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세상은 힘들어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마음으로 뭘까요? 오히려 더 불안한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줬을 때 아이들은 고마워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부모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저는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